네,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시장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분의 시각으로 이 시간을 오늘도 꽉 채워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바로 만나볼게요. 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현석 PB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갈 차례입니다. 이호석 PB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점검해볼 이슈는 무엇일지 이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곧 날아갈까요? 오늘 이슈의 주제입니다. 네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주항공주 발사 준비 완료라고 김민수 대표님 의견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의 눈 우주산업으로 이동이라고 김현석 PB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이호석 PB였네요. 일정으로 타이밍 확인 필요하다라고 김민수 대표님 의견 주셨고요. 염승환 부장 마지막 의견입니다. 우주항공주 이미 우주로 가고 있다. 시작이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왔는데 한 분 한 분 의견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호석 PB, 아크인베스트가 우주 ETF를 내놓겠다라고 한 게 우주항공 테마의 시작이 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아크인베스트가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러 ETF라는 것을 출시 예정에 있는데요.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 상장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50개 정도의 이제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테슬라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혁신 기업에 대한 안목이 좋은 회사가 우주항공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요. 또 구체적인 편입 종목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러니까 딱 테마를 잡기에도 우주항공 테마가 딱 잡히기에도 좋은 프레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아마존 CEO였던 이제 제프 베조스의 이제 블루 오리진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2000년도에 이제 본인이 설립했던 블루 오리진 운영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2019년에 이제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기업에서 민간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이제 우주의 해가 될 거라고 표현했었고요. 2040년이 된다면 세계 우주 시장이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20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블루 오리진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건 맞지만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한 만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회사가 경쟁을 통해서 우주항공 산업이 더 커지고 그 와중에 이제 낙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20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발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이제 한국우주항공연구원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발사하는 건데요. 내년 초에는 2호가 발사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를 주도로 해서 한화, 세트랙I, AP 위성 등의 상장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발사 이슈가 있고요. 내년 초 발사 이슈 전까지 개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주항공 테마는 올 한 해 꾸준히 지켜봐도 좋을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주항공주들은 발사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현석 PB도 우주항공 섹터 매력적으로 보고 있겠죠, 당연히. 네. 우선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를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정말 성장과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목말라 하는지 좀 많이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우주 산업 자체에 굉장히 이제 트리거가 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아크인베스트가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운용사다 보니까 좀 인사이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우주 쪽으로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 테슬라가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제 명성과 부를 쌓은 것처럼 우주 산업에도 그러한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황 보면 제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는 우주 관광이나 이쪽으로 일단은 시장에 어떤 이목이 쏠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통신이나 어떤 인터넷 서비스 쪽에 대해서 그냥 응용할 수 있는 기회나 확대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종목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세트랙 아이 같은 그런 것들 지금 사업 자체를 보면 단순히 우주 쪽에서 이제 인공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판매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 안에서만 할 수 있었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갈증을 또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해외, 특히 미국 쪽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우주 산업이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수급 모멘텀이나 투심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우주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국내 종목들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볼 만하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떤 기존의 어떤 산업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바로 이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막 우주항공 테마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연부장님이 이쪽을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던 게 저는 또 생각이 어제 나더라고요, 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좀 네. 생각을 해본 게 왜냐하면 이제 2021년도에 뭐가 좀 새롭게 움직일까 그걸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는 거 말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도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방산업체들이 그런 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공교롭게 이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스토리가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꿈을 보고 쫓아가는 산업이 테마였는데 이제는 뭔가 좀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실체가 보이는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김민수 대표님은 예전에 우리가 개편이 되기 전에 이 시간대 시장 특징주 분석하는 코너에서 인텔리안 테크 추천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없습니다, 이제. 벌써 네. 올라오면서 다 팔아먹고 또 쭉 올라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영화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 영화 떠오르면은 아마겟돈 떠오르면 꼰대. 인터스텔라 얘기하면은 신세대 얘기하는데 저는 인터스텔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어떻게 네. 보면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타이밍상으로는 웬만하면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엔 하반기에 집중된 이슈를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일정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나마 눈에 띄는 게 그래도 어떤 우주항공 쪽의 강자는 나사이기 때문에 나사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시되 특히 지금 하반기에 집중된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영화 아마겟돈이죠. 거기서 보던 다트 우주선이라는 게 있는데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오게 되면 그걸 폭파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하고요. 네. 게다가 하여튼 10월 달 이후로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보실 게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이쪽이 인류를 달에 보내는 계획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올해 1차로 처음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물량 차익명을 나올 때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담아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직접 조사를 해서 우주항공주와 관련된 일정을 김민수 대표님이 싹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앞서서 이제 들어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서 빠르게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이호석 PB부터 갈까요? 종목 얘기만 딱딱딱 들어볼게요. 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인텔리안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제조기업이고요. 네, 우주용 이제 안테나에서 선제적 진입 시장을 차지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말씀해 주셨고 김현석 PB는 어떤 종목 보세요 그러면? 네, 저는 세트랙 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카이스트 출신으로 이제 창업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워낙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18년에 뭐 569억. 그 다음에 이제 1,600억대 이제 2,000억대까지 올라왔는데 3분기까지 작년 이런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워낙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보고요. 딱 우주 산업에 정말 말 그대로 적합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쪽은 일단은 스트랙 아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에 이어서 세트랙 아이 나왔고요. 염승환 부장께서는 우주항공 이쪽 테마에서 지금 대장주는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은 뭐 한국 항공우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네. 이 기업이 사실 그동안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었어요. 이게 10만 원 하던 기업이 주가가 뭐 거의 2만 원까지 한 몇 진짜 많이 년간 빠졌었죠. 어마어마하게 네. 빠졌는데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방산에 우주항공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뭐 주가 시가총액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좀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지금 지주사 하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그룹이 뭐 요즘에 수소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세트랙 아이처럼 이제 우주항공 산업도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그룹이 또 원래 방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또 UAM이라고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그쪽에 좀 특화된 또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주도 보지만 역시 항공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그룹이 이쪽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주사다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한번 하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이 나는 인텔리안 테크를 떠나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우주항공 테마의 상승이 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 우리가 미리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좋을까요? 네, 타이밍은 다시 한번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부장님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숫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보잉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군수가 아닌 민수요? 예, 죄송합니다. 네. 민수 쪽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베셀이라는 회사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기존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의 장비 업체인데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기대감이 높고요. 아까 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PAV라고 하는 개인용 어떤 항공체 관련된 쪽의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는데 아직 숫자가 안 찍히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들어가는데 어떤 작년 분기 실적들 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 단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조정이 왔었을 때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노려보자 그런 관점이신 거죠? 네, 대표님.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석 PB 앞서서 인텔리안 테크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서 투자 포인트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그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나 이제 제프 베조스의 카이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결국에는 우주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통신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위성 통신 안테나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이 해상용 이제 글로벌 마켓 셰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용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주용 이제 위성 통신 안테나에서 선제적 진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 테마가 시장 안에서 더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김민수 대표님은 왜요?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네. 안 들겠습니다. 긴 그림에서 또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차례 지금 강한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좀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네 분 다 그 부분에는 의견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규 자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에서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그리고 타이밍은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